박혜영 목사의 울림이 있는 이야기. 조선에는 이름난 서예가들이 여럿 있었다. 종합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유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세종의 형 양녕대군 또한 당대의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유명세로만 따지자면 역시 조선 중기의 서예가인 한호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본명인 한호보다도 호를 붙인 한석봉으로 더 유명하다. 그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유년기에 어머니와 벌인 세기의 대결,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글씨를 써라 배틀이 있겠지나 사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여사가 여럿 남아있다. 한 번은 명나라에서 주지번이라는 인물이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또한 당대 이름난 예술가였는데 백자로 쓴 시를 턱 내놓고 다음 날까지 이 시의 운에 맞게 답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닌 만큼 주지번은 조선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과제를 낸 것이다. 이때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던 차철로가 나선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답시를 쓰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내건다. 하나는 술 한 동이를 준비할 것, 그리고 본인의 시를 한석봉이 받아 적게 할 것이었다. 그날 밤 차철로가 술을 마시면서 즉석에서 시를 읊고 한석봉이 단숨에 글을 적어 내려가니 그 광경이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다음 날 시를 전해받은 주지번, 조선인들이 얼마나 재주를 부렸을까 비웃을 준비를 하며 시를 읽어내려간다. 그는 소리내어 시를 읊었는데 그 내용과 필처가 참으로 대단하여 목소리가 대골박까지 울려 퍼졌다고 한다. 또 흥에겨 읽다가 손에 쥔 부채가 부러지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훗날 주지번은 한석봉의 글씨에 대해 왕희지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평을 내렸다. 왕희지는 중국 역사상 글씨 잘 쓰는 걸로는 으뜸에 꼽혀 서성이라 평해지는 인물인 만큼 주지번의 놀라움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석봉과 차철로 그리고 또 다른 명문장가인 최립을 묶어 송도 삼절이라 불렀는데 한석봉과 차철로는 이후에도 자주 팀을 이뤄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명나라 외교문서를 보낼 때 차철로가 내용을 짜고 한석봉이 받아 적는 시기다. 덕분에 한석봉의 글씨는 명나라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사신들이 그의 글씨를 얻으려고 난리였다고 한다. 하여간 글씨는 기가 막히게 썼다. 그런데 한석봉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도 있다. 바로 글씨만 잘 썼다는 것.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것 외에는 별 재능이 없었다. 사실 그는 진사시에 턱걸이로 겨우 합격한 인물로 원래 하급 관리에 불과했다. 이런 그를 진급시킨 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다. 그러니까 낙하산이다. 선조 또한 당대의 명필로 유명했는데 글씨 잘 쓰는 한석봉을 아껴 이런 인사조치를 내린 것이다. 당연히 왕에게 싫은 소리 하는 대간들이 반발했다. 와서 별제 한호는 용심이 거칠고 비루한 데다 몸가짐이나 일처리하는 것이 이방과 같아 의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와 동급이 되기를 부끄러워하니 퇴직시키소서. 선조실록 16년 윤 2월 1일 기사. 요약하자면 이 용렬한 놈이랑은 일같이 못해먹겠다는 것. 이날 이후에도 한석봉을 탄핵하라는 대간들의 요구는 끊이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선조는 한석봉을 아꼈고 잘라버리라는 대간들의 요구를 거부한다. 사실 외교문서 멋지게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지라 그냥 글씨 쓰는 일 전담케 하는 수준이었으면 별 문제는 없었을 텐데 진짜 문제는 그가 임진왜란 이후 가평군수에 임명된 다음이다. 가평군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전쟁 중에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연히 전후 복구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수령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석봉이 군수로 부임한 가평군은 쫄딱 망해버렸다. 거의 가평군이 해체되는 수준이었다. 군수 한호는 위인이 용렬하고 어두워 자립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직무는 살피지 않고 관리의 말만 들으므로 모든 고을의 사무가 오로지 관리의 손에 맡겨져 차역이 균등하지 못하고 직념이 번거롭고 가혹하여 백성의 고통을 못 견디어 날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두어서는 안 되니 파직하도록 명하시고 각별히 가려서 보내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4년 4월 21일 기사. 이때만큼은 선조도 더 이상 쉴드치기가 불가능했는지 대간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완전히 파직시키지는 않고 통천 현감으로 좌천시킨다. 이때 한석봉은 제대로 삐져버렸는지 장기인 글씨도 개판으로 쓰고 일도 안 하고 이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파직당한다. 그리고 1년 뒤에 노안으로 사망한다. 가평군 일이야 안 그래도 몰락가도를 걷던 고리였던 만큼 어쩔 수 없었다고 변호할 수 있겠으나 말년의 모습을 보면 딱히 인성이나 행정 능력이 좋았다고 평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한석봉의 삶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많이 하는데 인품이 별로라면 하나님도 실망하실 것 같다. 곡사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주님의 교회 이태영 원로 목사의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